네, 한미 두 정상이 내일 새벽 드디어 만납니다. 이번 회담 일정과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정치경제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이번 정상회담 일정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밤이었죠.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예, 이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미 의회 하원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첫날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시간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백악관을 방문을 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21일입니다. 오전에는 먼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을 하고요. 예.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본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돌입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엠바고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 한미 정상회담이나 또 앞서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과 비슷한 형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정상회담 이후에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과거를 기준으로 보자면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형태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결과는 뭐 공동 기자회견 시점이나 돼서 알게 되겠죠.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이 조금 전에 일부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안보 분야가 최대 이제 관심사이긴 한데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경제 분야 협력이 조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의제가 공개가 됐는데 조금 전 3시에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이번 네.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전 산업에서 협력을 논의한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중동이나 유럽 등 이런 원전 수요가 있는 제3국에 한미가 협력을 해서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라는 것도 의제 중 하나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있었습니다.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한 건데 예.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는 우리나라 그 항공 우주 산업의 구도를 바꿔놓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벌써부터 이제 경제 협력 관련된 얘기들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경제 협력 분야에서 핵심 의제들이 뭐라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이미 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일단 네.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수급이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 측의 요청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 문 대통령은 앞서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백신 스와프를 비롯해서 미국 백신 기업의 국내 투자 또는 위탁 생산 방식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백신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여러 가지 투자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삼성과 모더나 그리고 SK와 노바백스 간의 이런 협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민간 회사들의 투자 계약에 대해서 정상들이 직접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협력 방식을 도출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얘기는 이따가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 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반도체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한미 이 반도체 동맹, 배터리 동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예.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그 문 대통령의 일정은 방미 마지막 날 애틀랜타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한다는 것뿐입니다. 예. 이에 맞춰서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기업 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다고는 밝혔는데요. 기업들 간에 이런 추가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대통령의 현지 일정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뉴스를 통해 알려진 것들만 보자면은 뭐 4대 그룹이 한 50조 정도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이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 명단을 공식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차 사장, 김종현 LG
에너지솔루션 사장 등 4대 그룹 경영진이 미국 출장을 개별적으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기업인들은 이 미국 상무부 주최의 경제인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출장을 간 경제인들의 면면을 볼 때 양국 간의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뭐 일단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현재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 미국 현지의 이 공장 증설이나 포드와의 이 배터리 합작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주요 대기업들을 이렇게 유치해야 하는 뭐 나름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수급 불안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패권 경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그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주재를 할 만큼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미국 측의 관심이 크고요. 예. 전기차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이 전기차 배터리는 새롭게 재편되는 미래 산업 구조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이제 글로벌 수급 불안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 모아서 또 회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이런 정치나 외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이런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그 백신 협력에 대한 반대 급부로 우리 기업들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지원 사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미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I would say that South Korea is an incredibly important partner to the United States. Hence, the president is having one of his first bilats in person with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I think that sends a clear message. Now, in terms of working with South Korea to address regional security issues or strategic issues in the region, certainly there'll b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at.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but they also will discuss climate. They will also discuss economic partnership. They will also discuss China. And those will all be a part of this bilateral conversation and meeting tomorrow. 네, 미 백악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안보는 기본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우리 금융시장도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일 텐데요. 네. 앞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리뷰, 즉 검토를 끝냈다면서 기본 원칙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에서 외교적, 실용적 대북 접근이라는 기본 원칙을 공개했었죠. 미국에 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4.27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이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공식화하는 것인데요. 이는 향후 남북 협력을 재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이었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나갈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미국은 앞서 이미 북한과 접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대화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상황이 조성된다면 정부가 이제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남은 임기 그 남북과 북미 대화 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사안입니다. 네. 청와대를 출입하는 정치경제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